깜짝이야. 예쁜 아줌마. 안녕하세요. 제가 오마이뉴스 생방에 대한 욕심이 있나? 네, 막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몰래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우연히 마치. 그러니까 우연히 출연해달라고 네. 아니야?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름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러고 정성을 차려 입고 왔으나 아름답게. 우비로다 넘기는 첫눈 희망찬 첫눈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용실 갔다 왔는데 눈 맞아가지고 지금 다 죽었어요. 살려야 하는데 네. 하야하구라로 살려. 아, 그래. 아니, 자, 유쾌하게. 첫눈이에요, 예, 원님. 예. 네. 첫눈 같이 맞고 있어요, 우리가. 네. 첫눈을 같이 맞는 역사적인 현장이죠. 우리 그러니까요. 인연인가 봐요. 소중한 인연. 그러니까요. 지금 11월 5일, 19일, 11일, 12일, 19일, 26일 벌써 세 번째.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5차 범국민 예, 행동을 범국민 오늘 행동.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답이 없습니다. 정치 안에서는 이제 3중 압박이 시작이 돼요. 탄핵, 국조, 그리고 특검. 네,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3중 압박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오늘은 자연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 추위에 떠는 그 국민들을 그렇게 맘 편하게 청와대 안에서 지켜보실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결심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거 정말 참여하는 의미로라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눈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달라.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눈을 또 보게 되면 마음이 또 차분해지면서 뭔가 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눈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로도 충분하셨잖아요. 이제 지금 그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됐는데요. 뭐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의원들은 뭐 우리는 탄핵에 찬성한다. 어떻게 보면은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2월 2일, 12월 9일 이때 탄핵하는 건 안 된다. 조기 탄핵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이 되게 되면 너무 길게 이어지게 되면서 정국이 혼란스럽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점점 저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잖아요. 팩트. 근데 팩트를 계속 저희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국정을 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유지했어야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일을 당장 그만둬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 길어진다? 저는 그거 꼭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진짜 뇌물죄 이상이잖아요. 국정농단 이상이잖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탄핵을 해도 100번은 할 수 있는 사유들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하는 건 맞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본인들이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그 헌법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적용해왔던 사람들이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이런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재판에서도 집중심리제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저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전진적인 고민도 해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탄핵과 엮어서 개헌을 같이 좀 세트로 하자라는 이른바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뭐 이런 또 물밑에서 이런 또 정계 개편의 흐름도 있어요.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저도 개헌에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개헌이라는 그 단순한 두 단어 밑에는 뭐 사회적 저가치, 기본권을 확장하자라는 것에서부터 뭐 선거제도, 온갖 그 부분들이 진짜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의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론, 정말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헌은 필요한 건데 논의도 해야 되겠죠. 다만 그것을 지금 국면에서
뭔가 이렇게 의도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19대 때 그리고 도와주신 덕분에 오마이 생방에 나와서까지 네. 제가 억울해했던 게 그 알 수 없는 개파 논쟁. 그 정작 본인은 그 개파인지도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분리할 때면 누군가에 의해서 개파로 확 떠밀려지는. 네. 근데 갑자기 김무성이 친문 패권주의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그 친문 패권주의가 몇 명인지 네. 누군지 네. 갑자기 민주당 전체를 확 떠미는 느낌이에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물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것이 저의 경계심을 촉발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정권을 새롭게 주도하고 본인들이 뭔가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네. 중략적으로 예, 하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친문, 친박 빼고 제3지대에서 다 만나자. 그러니까 네. 마치 친박과 친문을 그렇죠. 동급에 동급에 두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굉장히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이 국면에? 네. 도대체 지금까지 지난 19대 때 돌아보세요. 그 모든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예방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그것을 쉴드 쳐주고. 그렇죠. 이거 용어가 되나?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다 막아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친박과 갑자기 그러니까요. 붙여서 네.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점점 더 의도가 의심스러워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네. 실제 12월 2일 본회의, 국회 본회의 1.2일 열리는데 본회의에서 탄핵 가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와서는 저는 통과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새누리당에서도 그 국민들의 이 상황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용기 있는 김진태나 이상한 분들 말고는 그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에 제가 남을 거거든요. 네, 역사에 남아요. 남죠. 역사에 고스란히 명단에 네. 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딱 기록하세요. 꼭. 네, 역사가- 다 기록하겠습니다. 꼭 기록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그 박사모 집회 현장에 가서 취재했었는데 박사모 그 회원분들의 그 목소리를 좀 전해드릴게요. 그분들이 이러십니다. 아니 검찰 조사도 안 하고 조사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박근혜 대통령 뭘 잘못했다고 왜 하야라고 그러냐, 왜 퇴진하라고 그러냐, 왜 탄핵하려고 그러냐, 헌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 하십니다. 조사도 안 하고 왜 그러냐 이런 목소리를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중독됐죠. 아, 오염됐죠. 그런가 봐요. 우리 진짜 막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들었나 봐요.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이거는 고스란히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국정원 대선 개입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것을 어느 한 개인에게 처벌, 법적인 책임 문제로 굉장히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네. 똑같은 수법인 거죠. 예. 지금 헌법농단은 그분이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옳은 일을 했는지 부패한 일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왜 거기에 법적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자꾸만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그분들이 해왔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이미 그걸로도 사실은 탄핵당하고 하야될 마땅한 일인데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원세훈 개인 누구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처벌 문제로 계속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흐려졌습니다. 이런 나쁜 역사를 그분들이 녹록히 겪어냈고 자기들이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막아지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오염됐죠? 말씀 제가 이따가 서울역 광장에서 전해드릴게요. 네네. 꼭 좀. 그리고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눈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춘천에서 또 군산에서 또 광명에서 온 국민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 요새 집방이 유행이에요. 먹방은 갔어. 집회 방송 보시는 방송. 우리 국민들께 오마이 TV. 예. 참 국민 여러분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시 힘든
상황 속에서 피우는 꽃은 향기가 더 강하다고들 하는데 저도 그걸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의 향기는 너무나 향기롭습니다. 이걸 통해서 반드시 어느 한 사람의 책임 묻는 책임 추궁에 멈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주시고 가실 것 같아요.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나라에 누적돼 있었던 그런 적폐들을 여러 가지 부패 현상이나 이런 뭐 갈등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을 이번 집회에서 보여주는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한꺼번에 샥 청산하는 그런 기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또 뵙겠습니다. 아우, 노란 우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 네. 신선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윤선미 의원 만나봤고요.